토론토 같은 대도시에서 내 집 마련하는 거. 정말 꿈 같은 얘기죠. 근데요, 만약에 내 집이 매달 돈만 축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지갑을 두둑하게 채워준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집을 그냥 집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자산으로 만드는 전략. 오늘 그 비결을 싹 다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요즘 집값이며 이자며 정말 장난 아니잖아요. 이런 재정적인 압박 다들 느끼고 계실 텐데 어쩌면 이게 아주 현실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그 큰 돈을 내 집이 알아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자, 여기 캐나다 괼프라는 도시에 사는 엠마와 마크 부부의 실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분들도 정말 꿈에 그리던 첫 집을 장만했거든요. 근데 그 기쁨도 정말 잠시였어요. 매달 어마어마한 모기지 상환금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정말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힌 거죠. 아마 이거 내 얘긴데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부부가 매달 내야 했던 모기지 상환액이 무려 $3,800였어요. 와, 정말 숨이 턱 막히는 금액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지하실을 합법적인 임대 공간으로 싹 바꿨더니 매달 $2,000라는 수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네, 바로 여기서부터 진짜 마법이 시작돼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정말 놀랍습니다. 월 $3,800였던 주거비 부담이 순식간에 $1,800로 확 줄어든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같은 도시에서 방 하나짜리 콘도 월세 내는 것보다도 싸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이분들은 세입자가 아니에요. 매달 자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는 집주인이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네, 정답은 바로 하우스 해킹입니다. 해킹이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엄청 복잡하고 전문가나 하는 거 아닐까 싶으시죠? 전혀요. 그 원리를 들어보시면 하실 거예요. 놀랄 만큼 간단한데 효과는 정말 강력하거든요. 자, 하우스 해킹 정의는 이렇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일부 있잖아요. 남는 방이라든지 지하실 아니면 뒷마당의 작은 별채 같은 곳, 이런 공간을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고 거기서 나오는 월세로 내 모기지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투자용 집을 따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 바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바로 그 집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아주 간단하게 줄이면 바로 이겁니다. 세입자가 내주는 월세로 내 집 대출금을 갚는 구조를 만드는 거.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내 집 사는 걸 도와주는 거죠. 와, 진짜 매력적이지 않아요? 좋아요. 그럼 이 하우스 해킹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물론 이렇게만 하세요 하는 만능 열쇠 같은 건 없겠죠. 하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4가지 전략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크게 보면 이렇습니다. 아예 여러 가구가 사는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 아니면 지하실을 개조하는 방법, 그것도 아니면 그냥 남는 방 하나를 빌려주거나 아예 뒷마당에 작은 집을 짓는 방법까지 꽤 다양하죠. 자, 첫 번째는 가장 클래식한 방법이죠. 바로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는 겁니다. 듀플렉스나 트리플렉스라고 부르는 한 건물에 2~3가구가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집 있잖아요. 그런 집을 사서 한 군데는 내가 살고 나머지는 세를 주는 거죠.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출입문부터 모든 공간이 아예 분리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사생활 보호가 최고죠.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정말 딱 맞는 모델입니다. 두 번째는요. 특히 여기 온타리오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지하실을 임대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엠마와 마크가 살던 괼프 지역을 보면요. 합법적으로 잘만 꾸며놓으면 지하실 아파트 월세가 $2,200까지도 가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모기지 절반 이상을 그냥 커버해 주는 거니까요. 정말 강력한 수입 엔진이 되는 셈이죠. 세 번째 방법은 아마 가장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일 거예요. 그냥 방 하나를 빌려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법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온타리오 법에서는요. 집주인이랑 주방이나 화장실을 같이 쓰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아주 엄격한 보호를 받는 세입자, 즉 테넌트가 아니라 그냥 하우스메이트로 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혹시라도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집주인이 져야 하는 법적인 부담이 확 줄어들거든요. 이건 정말 꿀팁이죠. 자, 마지막 4번째는 ADU, 우리말로는 부속 주거 유닛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짓는 겁니다. 예를 들면 뒷마당에 작은 집, 가든 스위트 같은 걸 짓는 거죠.
이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월세 수입이 월 2, 3천 달러로 아주 쏠쏠하고요. 거기다 나중에 이 집을 팔 때 이 ADU가 집 전체의 가치를 엄청나게 높여준다는 겁니다. 이건 뭐 최고의 투자 전략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와, 이거 완전 마법 아니야? 싶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 다들 아시죠? 이 전략이 가진 장점만큼이나 우리가 반드시 감수해야 할 현실적인 단점들도 있거든요. 지금부터는 아주 냉정하게 그 부분을 짚어보겠습니다. 장점은 뭐 아주 명확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확 줄어들고 세입자가 내주는 돈으로 내 자산은 훨씬 빨리 불어나겠죠. 심지어 임대 관련 지출은 세금 공제도 가능하고요. 하지만 단점도 아주 현실적입니다. 일단 누군가랑 한 지붕 아래 산다는 건 어느 정도 사생활은 포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부터 여러분은 집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 책임도 져야 하죠. 새벽 2시에 사장님, 화장실 물이 안 내려가요! 하는 전화를 받고 달려나가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합법적인 공간을 만드느라 들어가는 초기 비용, 또 머리 아픈 법규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꽤 있습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이 법과 규제, 이건 정말 가볍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에이, 대충 넘어가지 뭐 했다가는 나중에 진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를 수 있어요. 성공적인 하우스 해킹을 위해서 반드시 꼭 거쳐야 하는 현실 점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질문입니다. 당신의 임대 공간, 합법적이고 안전한가요? 이 질문에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네, 그럼요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에이, 뭐 다들 그렇게 하는데 괜찮겠지. 이런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합법성, 그리고 안전. 이 두 가지는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원칙입니다. 자, 그럼 하우스 해킹을 시작하기 전에 이 법적 체크리스트부터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 동네가 애초에 임대가 법적으로 허용되는 지역인지, 즉 조닝 규정을 확인해야 하고요. 당연히 건축법, 화재 안전 규정 같은 건 철저하게 지켜야겠죠. 작은 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데 그냥 일반 주택 보험이 아니라 임대용으로 된 제대로 된 보험에 가입하는 거,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이건 세입자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니까요. 자, 이 숫자를 보세요. 80%.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희가 왜 이렇게 법법하는지 바로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광역 토론토 지역의 지하실 아파트 중에 무려 80%가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그러니까 사실상 불법 상태라는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정말 만약에 이런 곳에서 불이라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 전부 다 집주인한테 돌아옵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리스크예요. 자, 이제 오늘 나눈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마지막 질문에 답해볼 시간입니다. 과연 이 하우스 해킹이라는 전략, 정말 나를 위한 전략일까요? 이건 절대 모두에게 맞는 만능 열쇠가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성향에 따라서 아주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결정이에요. 결국 하우스 해킹의 핵심은요, 그냥 돈 버는 기술 그 이상입니다. 이건 바로 마음가짐, 즉 관점의 전환이에요. 내 집을 그냥 매달 돈만 들어가는 소비재로 볼 것인가, 아니면 나를 위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다 주는 생산자산으로 볼 것인가. 바로 이 생각의 차이에서 모든 게 시작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집은 그저 매달 돈만 나가는 단순한 지출인가요? 아니면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최고의 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살고 계신 집, 또는 앞으로 사실 그 집이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을지, 아니면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향해 달려가는 로켓이 될지. 오늘 저희 이야기가 그 엄청난 잠재력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